은 가격은 작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25일 은 가격이 온스당 80달러를 돌파한 직후 곧바로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큰 조정이 나왔죠. 저는 이 조정을 보고 기존에 보유하던 금 인버스 포지션을 정리하고 은 가격이 온스당 72달러 수준일 때 은 인버스로 갈아타는 선택을 했습니다. 금도 과열이었지만 당시 제 눈에는 은의 과열이 훨씬 더 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이후 저에게 꽤 큰 타격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월 11일에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이번 주말에 영상을 올린다면 무려 3주 만에 유튜브를 재개하는 셈인데요.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시 은인버스를 선택했던 결과가 정말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제 계좌가 점점 망가지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었고 영상을 올릴 심리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 은인버스를 진입했을 당시 비중은 계좌 전체에서 고작 3%에 불과했습니다. 제 최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당시 금과 은 가격이 모두 과열 구간에 들어섰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2개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지금이 고점권으로 보이긴 하지만 금과 은은 단일 자산군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보다 월봉 RSI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처음 진입 비중을 전체 계좌의 3%로 아주 작게 잡았던 겁니다. 이건 과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극히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저 역시 은이 어느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있었고 그래서 은 가격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은 인버스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은이 온스당 90달러를 조금 넘길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버틸만 했습니다. 그때 제 은 인버스 비중은 전체 계좌에서 약 20% 수준이었고 은 가격 기준 인버스의 평단은 온스당 80달러 초중반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의 상승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은은 100달러를 수직 돌파했고 단기간에 온스당 12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계좌 손실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 비정상적인 상승 사이클이었습니다. 은 가격이 온스당 72달러에서 121달러까지의 상승률은 무려 68%에 달합니다. 어떤 자산이든 숏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 이 정도 상승이 나오면 그 자체로 공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은 인버스 비중을 계좌 전체에서 제한해 두었기 때문에 자산 전체 손실이 마이너스 68%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은 은이 온스당 115달러 수준일 때 남아있던 자금에서 비중의 30%를 한 번에 추가로 실어서 은 가격 기준 97달러 선에서 은 인버스 평단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은 인버스 비중은 계좌의 거의 50%에 달했고 은 인버스 손실률은 약 마이너스 20%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은이 더 올랐다면 저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패배를 인정하고 은 인버스 포지션을 전부 손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아있는 자금으로 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은이 온스당 130달러를 돌파했다면 손절보다는 결국 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선택지는 모두 제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방향이었습니다. 손절이라는 것은 돈의 손실뿐 아니라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심리적 타격이 따릅니다. 그리고 은 선물 매도는 제가 최후의 보루라고 부를 만큼 위험한 선택입니다.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주식 신용을 일으킨 분들이나 미국 주식 2배, 3배 레버리지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현재 은 선물의 레버리지는 약 20배 수준입니다. 만약 은이 130달러에서 제가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 이후 가격이 5%만 더 올라 은이 온스당 136.5달러가 된다면 선물 매도 포지션은 순식간에 전액 손실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 선물 매도를 마지막 발악, 최후의 보루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은 가격 72달러에서 인버스를 진입한 사람이 은이 120달러를 돌파할 때까지 겪은 멘탈의 붕괴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은 가격은 온스당 121달러에서 오늘 새벽 74달러까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폭락을 맞았습니다. 올라가는 과정도 충격이었지만 내려오는 속도는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수십 년짜리 은 차트를 봤지만 단기간에 50달러 가까이 빠지는 움직임은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된 것이죠.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에서 120달러 구간에 이제는 매수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의 멘탈이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한 은 선물 매수 투자자들은 이미 강제 청산을 당했을 가능성도 높죠. 제가 해외 선물 앱을 통해 최근 은 선물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 비율을 보면 매수 포지션 비중이 80%를 넘는 경우가 많았고 매도 포지션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고점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쌓여 있었던 겁니다. 장중 새벽에는 74달러까지 폭락을 했으니 대부분의 은 선물 매수자들은 이미 파산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레버리지가 20배에 달하기 때문이죠. 이제 저의 은 인버스 포지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월 30일 한국 시장 기준으로 은 가격이 110달러 수준이었을 때 제 은 인버스 손실률은 약 마이너스 15%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은이 121달러를 찍었을 때 손실률이 마이너스 22%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일부 회복이 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큰 손실이었습니다. 이번 새벽 은 가격은 74달러까지 폭락한 뒤 장마감은 85달러로 끝났습니다. 제 은 인버스 평단은 은 가격 기준 97달러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시장에서의 하락이 국내 ETF와 ETN에 반영되면 저의 은 인버스 포지션은 수익 구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적인 체감상 플러스 10% 내외 혹은 그 이상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경험입니다. 72달러에서 인버스를 진입하고 121달러까지 상승을 얻어맞던 포지션이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는 경험은 정말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기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선물 없이 1배짜리 인버스로 겪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간에 선물 포지션까지 얹었다면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저는 이미 시장에서 퇴장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한 달간의 은 인버스 투자는 저에게도 데이터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다음 주를 위해 대응을 해둔 것이 있는데요. 저는 다음 주 초은 가격이 폭락 이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금 선물 매수 포지션을 소량으로 진입해 은 인버스 수익을 온스당 83달러 수준으로 고정해 두었습니다. 금과 은은 완전히 같은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대부분 방향성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초은 가격이 반등하더라도 금 선물에서 일부 수익이 발생하면서 전체 포지션 손익이 어느 정도 상쇄되도록 해지를 걸어둔 것입니다. 물론 이 해지가 기계적으로 100% 맞아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은만 크게 반등하고 금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죠. 반대로 은이 추가로 하락하면 은 인버스 수익은 더 커지고 금 선물 매수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제 포지션은 이제 은이 오르든 내리든 은 인버스 수익이 대략 83달러 구간에서 잠겨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에게 이번 은 인버스 투자는 진입 시점만 놓고 보면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72달러의 인버스를 잡았는데 가격이 121달러까지 갔으니까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처참한 타점이었습니다. 다만 투자 실력을 오직 진입 시점 하나로만 평가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때때로 합리를 벗어난 광기의 구간으로도 진입합니다. 이런 구간의 끝자락을 아무리 고수라도 정확히 맞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이 과열 구간에 들어섰다는 방향성 판단 자체는 맞았지만 그 과열이 어디까지 뻗칠지는 명백히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건 제 실책이었고 오만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차를 레버리지가 아니라 비중 조절로 감당했다는 점에서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초반부터 확신에 차서 풀비중이나 레버리지를 썼다면 저 역시 은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미 시장에서 퇴장당했을 겁니다. 예측은 틀렸지만 대응에서 생존이 갈린 셈입니다. 저는 제 예측이 항상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번 은 인버스 투자 역시 처음 진입 타점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고 계좌의 숨통을 붙잡아 둘 수 있었던 건 과거의 실패 덕분입니다. 저는 2022년도 국제유가의 폭등 국면에서 WTI 선물 매도를 잡고 있다가 유가가
$130까지 치솟으며 강제 청산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방향은 맞았지만 레버리지와 비중 조절 실패로 완전한 패배를 겪었었죠. 국제유가는 저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청산시키자마자 정말 귀신같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강제 청산의 경험도 아팠지만 더 아팠던 것은 저를 청산시키자마자 원래의 내 포지션 방향대로 시장이 흘러갔다는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투자는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는 진입 실력은 부족했을지언정 사후 대응과 생존의 측면에서는 과거의 오랜 경험들이 위기가 와도 생존할 수 있게끔 철저한 비중 조절로 끝까지 버티며 살아남았고 그걸 수익으로까지 전환시킨 매우 진귀한 사례라고 느낍니다.